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꾼 전투 중 하나죠. 1593년 평양성 탈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명나라와의 동맹, 또 내부의 복잡한 사정, 심지어 논란까지 여러 층위가 겹쳐 있는 사건이죠.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가 점령하고 있던 그 평양성, 이걸 되찾기 위해 조선이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던 그 시점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그래서 명나라의 총사령관 이여송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왔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산대사가 이끈 우리 조선의 승병들입니다. 아, 그렇죠. 승병들의 역할. 이 조명연합군이 과연 어떻게 평양성을 탈환했을까? 그 과정과 또 숨겨진 의미들을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1593년 2월 6일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죠. 먼저 명나라 군대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여송이 무려 4만 3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왔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병력 규모 자체도 엄청났지만 그들이 가져온 무기가 또 달랐다고요? 정확합니다. 그 명군이 합류하면서 전장의 양성이 확 바뀌거든요. 특히 불황기포, 이 서양식 대포는 성벽 파괴에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아, 그 당시 일본군 주력은 조총이었으니까? 네, 조총 중심의 보병 전술로는 이런 강력한 공성무기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이건 단순한 병력 보강이 아니라 뭐랄까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온 거예요.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이여송이라는 인물 자체도 좀 흥미로워요. 아버지가 이성량이고 조선계 배경이 있다는 점. 이게 또 파병 동기 중 하나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런 배경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명나라 군대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구성이었어요. 복잡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북방 기병 중심의 북병, 그리고 화기 전문인 남병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뭐랄까 경쟁심이나 갈등 같은 게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내부 갈등이요? 네, 특히 북병에 속해 있던 몽골 용병들의 경우에는 좀 규율이 엄격하지 않아서 약탈행위 같은 문제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나중에 평양성 탈환 후에 벌거지는 여러 논란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동맹군이긴 했지만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명나라 군대만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 조선군과 승병의 역할도 정말 중요했잖아요. 당연합니다. 김명원 등이 이끈 조선 정규군 약 8천 명도 참전했고요. 무엇보다 오늘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승병들입니다. 서산대사가 묘향산에서 또 사명대사가 금강산에서 이끌고 온 승병이 한 2,200명 정도 됐죠. 아, 서산대사의 승병들. 이분들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그냥 후방 지원이나 보급만 담당한 게 아니에요. 명나라 부총병 오유충 부대랑 같이 모란봉 같은 아주 중요한 격전지에서 직접 싸웠습니다. 최전선에서 싸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산대사의 지도 아래 정말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준 거죠. 이건 뭐 단순 지원 병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럼 1593년 2월 8일 드디어 총공세가 시작됩니다. 조명연합군이 함구문, 칠성문, 보통문,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모란봉까지 주요 거점들을 향해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죠. 전투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습니다. 명나라 군대는 그 강력한 포격으로 성벽을 계속 무너뜨렸고 일본군은 또 조총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양측 다 피해가 컸겠네요. 엄청났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여성이 직접 전투를 지휘하다가 타고 있던 말이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도 바로 다른 말로 갈아타고 계속 독려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다고 해요. 그만큼 전투가 격렬했다는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그렇게 외성과 읍성을 함락했는데 중성에서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그러다 이여송이 좀 뜻밖의 결정을 내리죠. 네,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외성과 읍성을 점령했지만 중성에서의 전투가 너무 치열하고 명나라 군대의 사상자도 계속 늘어나니까 이여송이 공격을 중단시킵니다. 공격을 중단한다고요? 거의 다 이긴 거 아니었나요? 그리고는 고니시 유키나가와 협상을 시작해요. 퇴로를 열어줄 테니 항복하라는 거죠. 4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마무리를 협상으로 한다. 이게 그래서
반쪽짜리 승리라는 평가도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싸웠을 때 명나라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야기가 복잡해져요. 어떤 점이요? 약속과는 다르게 명나라 참장 인형이라든지 또 조선군 일부, 이시연 정화 같은 장수들이 후퇴하는 일본군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추격해서 상당한 전과를 얻어요. 아, 약속은 했지만 뒤에서는 공격을 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본군이 평양성을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병력이 처음엔 한 1만 8,700 정도였다는데 후퇴 후에는 6,60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하니까요. 와, 거의 3분의 2가 사라진 거네요. 그럼 결국 2월 9일, 7개월 만에 평양성을 완전히 되찾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대승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명백히 조명 연합군의 중요한 승리였죠. 전쟁의 흐름을 바꾼 계기가 되었고요. 명나라 군대의 그 압도적인 화력 지원, 그리고 우리가 주목했던 서산대사의 승병을 포함한 조선군의 정말 필사적인 항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명나라 군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약탈이라든지 전투 후의 학살 루머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어두운 면에 대한 기록이나 구전도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인가요? 그 학살 루머에 대해서 당시 조선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다는 기록이 선소실록에 나옵니다. 아, 조선조정이 부인했다고요? 네, 그게 명나라 군대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북군과 남군 사이의 갈등에서 나온 헛소문이고 이 여송은 오히려 조선 백성들을 구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명나라 황제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류성룡의 징비록 같은 조선 측 기록에도 학살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이건 우리가 흔히 알던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데요.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쩌면 승기라는 큰 사건 뒤에 가려진 동맹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나 정보전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역사는 이렇게 다양한 기록과 해석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평양성 탈환,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승리였고 명나라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서산대사님의 승병들을 비롯한 우리 조선의 저항이 함께 이뤄낸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결정적인 승리 뒤에도 왜 동맹군의 도움에 대한 복잡한 평가가 남고 또 전쟁의 참상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승리의 대가와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